증기기관차 화실은 섭씨 427도 이상의 고온에서 운행됐습니다. 관리자는 시속 60마일로 달리는 열차 위에서 고글과 단연간의 인내심에만 의지한 채 화실과 3피트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붕이나 벽도 없이 쇠와 불, 날씨에 그대로 노출된 이 광경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전까지 감내해야 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픈 캐브는 하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증기기관차가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아야 하고, 그 요구는 어떤 지붕도 안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관차의 캐브는 운전석이 아닙니다. 이곳은 빠른 속도로 제어된 폭발을 일으키는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기관사의 일은 조향이 아니었습니다. 기관차는 선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관사의 일은 화력, 증기압력, 수위, 그리고 제동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었고, 이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승무원과 탑승자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요리를 하면서 보일러를 감시하고 엔진의 이상 소리를 듣고 곡선 구간에서 자신의 속도를 판단하라고 동시에 요구하는 것과 같으며, 이 모든 것을 급행열차의 속도로 계속해야 했습니다. 기관사는 기관차의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관차의 신경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신경계를 야외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정은 초기 기관사들이 추위와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던 이유가 그들을 감쌀 기술이 없었거나 아직 아무도 그걸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틀렸습니다. 지붕은 이미 있었습니다. 유리도 있었습니다. 나무도 있었습니다. 철도 운행이 시작된 첫 10년부터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초기 기관차 제작자들은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1840년대와 1850년대에 몇몇 제작자들이 기관실을 덮는 구조물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야외가 조용히 해결해주던 문제들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야였습니다. 증기기관차는 굴뚝에서 연기를, 보일러의 여러 지점에서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기관차가 움직일 때 그 배출물은 뒤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밀폐된 운전실이 구조물 앞부분에 난기류를 만들면 증기와 연기가 바로 승무원의 시야로 말려 들어왔습니다. 급행속도로 달릴 때 멈추는데 수백 야드가 필요한 기계에서 단 3초라도 전방 시야를 잃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돌 위험이었습니다. 개방된 운전실은 아무도 모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움직이는 공기가 배출가스를 그냥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옆면을 닫고 공기 흐름을 가두면 운전사는 갑자기 자신의 기관차에서 나온 하얀 구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야. 문제는 왜 측면벽이 그렇게 큰 문제였는지를 설명해주지만 지붕이 왜 그렇게 도입에 저항적이었는지는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더 심각합니다. 화상로는 승무원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밀폐된 화로였습니다. 운행 중에는 개방된 운전실이 그 복사열을 주변 공기로 분산시켜 주었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같은 운전실을 밀폐하면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들 주위에 오븐을 만든 셈이 됩니다. 1840년대에 밀폐된 운전실을 시험해본 기관사들은 계절에 따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덥거나 체열과 증기 응축이 뒤섞여 위험할 정도로 습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비가 올 땐 끔찍했습니다. 여름철 긴 운행 중 밀폐된 운전실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화로의 열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파이프였죠. 운전 시 고압 증기가 운전실 파이프에 흘렀고 당시 기관차에서 미세한 증기 누출은 흔했습니다. 개방된 운전실에서는 증기 누출이 금방 흩어졌습니다. 운이 나쁘면 열기에 데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운전실에서는 누출된 증기가 갇혀버렸습니다. 작은 욕실만 한 밀폐된 공간에 운전 압력의 증기가 갇히면 불길이 아니라 옷을 불보다 더 빠르게 관통하는 과열된 증기로 인해 승무원이 몇 초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 공기는 기관사가 일하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기관차의 안전 시스템의 적극적인 일부였습니다. 개방된 운전실은 기관사의 비상 배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배출구를 닫으면 뜨겁고 압력이 가득한 파이프들로 가득 찬 밀폐된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들 놓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편안함이나 시야, 혹은 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보와 경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관차 운전사들은 계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기계를 끊임없이 진단했습니다. 발판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으로 베어링이 과열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배기음의 변화로 증기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몸에 부딪히는 바람의 저항으로 마일포스트 사이의 속도를 가늠했습니다. 기계는 승무원들이 피부와 귀로 읽는 법을 배운 물리적인 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차폐는 이러한 신호들을 모두 약화시켰습니다. 기관실이 개방되어 있었던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각적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닫아버리면 기관사는 그 시대의 어떤 계기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정보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는 실용적인 증기기관차가 처음 운행된 지 대략 60년 후에 발명되었고 거의 즉시 운전자를 차 안에 가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자동차 운전자의 일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관리해야 할 불도 없고 감시해야 할 증기 압력도 없으며 확인해야 할 수위도 없습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조작하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승객의 편안함이 처음부터 모든 설계 결정을 이끌었고 제품 전체가 탑승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겨울의 오픈 캐빈의 자동차는 실패한 제품이었습니다. 겨울의 오픈 캐빈의 기관차는 수십 년 동안 그저 기관차일 뿐이었습니다. 미국 철도는 이 대조를 특히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영국에서는 개방된 운전석이 20세기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고집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로키 산맥을 넘고 대평원을 가로지르며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을 견뎌야 했고 운행 시간도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미국 철도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더 일찍 밀폐된 운전실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대가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산악 구간 운행을 마친 엔지니어들은 손이 동상에 걸리고 수염에 얼음이 맺힌 채로도 내내 화력 조절과 증기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실용주의였습니다. 영국의 전통은 달랐습니다. 운행거리가 짧고 기후가 온화했으며 밀폐된 운전실을 원칙적으로 불신하는 깊이 뿌리내린 승무원 문화가 있었습니다. 1829년 레이닐 경주에서 우승하며 사실상 철도 시대를 연주지 스티븐슨의 로켓 기관차에는 운전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관사는 주행판 위에 직접 서서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1840년대 중반이 되자 일부 영국 제작자들은 부분적으로 밀폐된 구조, 즉 발판 위에 지붕을 얹거나 앞쪽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 모든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세부 사항입니다. 초기의 밀폐형 운전실이 실제 운행에 도입되었을 때 이를 거부한 것은 경영진이 아니라 승무원들이었습니다. 기관사들은 밀폐된 운전실에 갇힌 듯한 기분을 기록상 토로했으며 엔진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김서린 유리창과 갇힌 열기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1870년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의 한 기관사는 비가 올 때 밀폐된 운전실의 유리에 김이 너무 심하게 서려서 앞에 선로를 보기 위해 운전실 밖으로 몸을 내밀어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밀폐 운전실이 기존의 개방형 발판보다 시야를 더 나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지위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주장하죠. 빅토리아 시대 기관사는 철도계층 최상위 숙련 기술자로 다른 육체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기계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일부 기관사들에게 밀폐된 운전실은 철도 회사가 그들이 자신의 작업 환경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등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주장 중 한 가지 버전은 개방형 발판이 단순한 기술적 배치가 아니라 전문직 정체성이었다고 말합니다. 기관사는 노출된 채로 서 있었는데 그 노출 자체가 바로 그 직업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기관차 중 하나인 플라잉 스코치맨은 1923년에도 여전히 반개방형 운전실로 운행되었으며 동해안 본선에서 시속 80마일로 달릴 때에도 승무원들에게 끊임없이 석탄재가 위험 요소였습니다. 1850년대 미국 철도에서는 운전실 옆면에 캠퍼스 폭풍 커튼을 설치했는데 완전히 딱딱하게 둘러싸는 것은 여전히 너무 과한 조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강풍이 불면 커튼이 열리곤 했습니다. 1870년대에 등장한 스펙터클 플레이트, 즉 기관사의 눈만 보호하는 작은 유리창은 의미 있는 안전 혁신으로 여겨졌는데 이것만 봐도 기준선이 얼마나 천천히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로이센 국영철도가 대부분의 유럽 철도 운영사들보다 일찍 밀폐된 운전실 설계를 표준화했는데 이는 북독일 평원의 혹독한 겨울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국유철도는 승무원 복지와 운행 안전이 동일하다는 문화적 인식에서 출발해 영국보다 훨씬 앞서 운전실을 밀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관사가 춥고 고통스럽고 석탄재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면 열차의 안전도 떨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에 나간 남성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영국 철도에서 일하게 된 여성들은 개방된 운전실이 업무 중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가장 끊임없이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바람과 열기, 소음과 추위, 그리고 기계가 요구하는 끊임없는 신체적 집중이 모든 것을 몇 시간이고 견뎌야 했고 승무원과 자연환경 사이에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일부 규정에서 마침내 밀폐된 운전실이 의무화되었을 때 사용된 언어는 안전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언어였습니다. 이 구분은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최초의 유선형 특급 기관차들 몰라드, 코로나이션, A4.4 속도 기록을 깬 퍼시픽 기관차들은 승무원 보호를 복지 차원이 아니라 공기, 역학적 외형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밀폐된 운전실을 갖추었습니다. 운전실은 기계의 본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밀폐 운전실은 산업 디자인의 뒷문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초기 전기 기관차들은 거의 처음부터 밀폐된 운전실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운전 방식이 화재 관리와는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통해 들을 것도 느낄 것도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밀고 계기를 읽고 선로를 따라 조종하면 됐습니다. 개방형 운전실을 주장하는 감각적 논리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초기 디젤 기관차 승무원들은 증기 기관차에서 옮겨온 뒤 습관처럼 창문을 열어두곤 했습니다. 추위나 환기 때문이 아니라 밀폐된 운전실 안이 마치 귀를 막고 운전하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개방형 운전대를 회상할 때 간과되는 절충점이 있는데 밀폐 운전실은 쾌적함을 줬지만 새로운 문제도 만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유리창에 결로가 생기고 기계로부터의 음향 피드백이 줄어들며 여름에는 운전실 내부에 열이 쌓여 이제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방 시스템, 환기 시스템, 와이퍼 시스템, 음향 차단 등 적극적인 엔지니어링이 필요했고 이 모든 것이 복잡성과 비용, 유지 보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개방형 운전실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 환경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디젤과 전기 견인 방식은 운전실이 해야 할 역할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관리해야 할 불도 없고 배출해야 할 증기도 없으며 운전자의 바로 뒤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개방형 풋플레이트가 필요했던 이유는 증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현대의 고속철도 운전실은 기후 제어가 되는 환경이며 음향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전에는 외부 세계가 무료로 제공해주던 정보들을 이제는 인위적으로 다시 운전실로 들여와야 합니다. 진동 센서, 선로 기하 경보, 실시간 압력 모니터링 등이 그 예입니다. 현대 고속열차의 운전자는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기관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더 편안한 환경에서 앉아 있으며 운전실이 너무 차단되어 기계가 스스로 상태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과 경고음, 데이터 피드를 통해 기계의 상태 정보를 받습니다. 개방형 운전실은 공학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제약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이었고 그 제약들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열 문제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시야 문제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증기 누출의 위험 역시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감각적 피드백의 문제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같은 방향을 가리켰고 거의 한 세기 동안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출처럼 보였던 것은 통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기계의 환경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운전자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그 안에 있기를 필요로 했습니다.